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중국 이슈들부터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상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공급망을 갖춘 뭐 기업에는 투자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센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들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또 했죠. 다시 언급을 했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거래나 투자, 특히 이제 뭐 노동이나 인권유린,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신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한 두 가지로 이제 정리 혹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번에 나온 메시지 경고문의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기존에 작년에 이미 트럼프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그 신장 이슈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국무부, 그다음에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이렇게 4개 부처 공동으로 해서 신장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블링컨 장관 이야기하면서 2개 부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무역대표부랑 노동부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좀 잡아들일 좀 내용 정리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또 미국의 또 견제가 또 들어간다. 예. 또 숨어 있다 의도가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은 이게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있는데 폴리실리콘이 뭐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전체 세계 생산량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 의존도가 한 80% 가까이 중국산인데 그 80% 중국산 중에서 그 45% 이상이 바로 신장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 뭐 노동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 관련된 기업들을 제재를 한다는 건 결국 중국 태양광 우리가 폴리 지금 실리콘을 또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게 뭐 하나솔루션이나 OCI나 이런 지금 반사이익 지금 이야기를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네.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확대가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버전이 이제 미국이 이제 1930년도 했던 이제 무역법 307조 그러니까 이제 강제 노동, 아동 착취 이런 것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의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이제 또 이제 들이댈 거다라는 거죠. 이미 네. 블랙리스트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욱 본격화 되겠죠. 근데 문제는 되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어떤 반응이냐. 그 중국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신강 이슈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네.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또 이게 지금 폴리실리콘도 마찬가지 중국 입장에서 수출 10위권을 나라를 보면 미국은 없습니다. 다 유럽이나 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별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이런 미국의 이런 제재가 주변 나라들이 얼마큼 동참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벌어질 내용들로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 해석 중에 하나에 따르면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들어서 참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수요 공급 차원에서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또 새롭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힌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외에도 그 주변 국가들이 어떤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제재에 얼마나 동참하게 될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미국에서 제재가 세게 나타날 때마다 중국 내에서는 또 미국 기업 불매운동 얘기들도 자주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럼 더 심각해질 뭐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그때는 딱 해당 기업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 그 섬유 그다음에 예. 우리가 나이키라든가 그렇죠. 우리 패션 의류 쪽인데 그래서 이제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니까 그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불매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이거는 또 우리가 말하는 또 소재 부품 뭐 이렇게 있는 폴리실리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서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그게 이제 아까 그거는 소비자 부분에서는 이제 그 네. 말을 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확산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예. 그 동참한 기업들이 지지한다. 그럼 그 기업들을 찾아 들어가서 또 이제 해당되는 제품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불매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내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그런 IT 분야에서의 서로 무역 전쟁 그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으로 봤을 때 어떤 미국 내 어떤 뭐 명분이야 어떻게 되든 중국의 통신 기업들의 어떤 퇴출 수순 그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분위기 좀 살펴주시겠어요? 이것도 최근에 지금 나온 이슈입니다. 이게 이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19억 달러의 보상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지금 최근에 이야기한 거니까 최근 네.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최근에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드리면 작년 12월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FCC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화웨이나 중싱이나 통신 장비를 이제 쓰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있는 농촌이나 작은 도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걸 뜯어내고 교체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FCC가 어떻게 했냐면 사용 금지 장비 목록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미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이것서 뭐 큰 기업들은 관계없는데 한 10,000명 이하의 회원수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작은 기업들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16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 이번에 이제 된 것은 19억 달러, 좀 늘어났죠. 네. 네, 비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제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안보 위협. 계속 지금 이제 뭐 화웨이나 중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스파이 행위 이런 것들을 예. 막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아까 빅테크 말씀하셨지만 중국 기업들의 이런 테크 기업들 글로벌 성장을 사전에 막겠다라는 거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화웨이 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막에 나왔다시피 하이크 비전이라든지 다화, 하이테라 뭐 이런 다음에 우리가 그전에 했던 뭐 여러 기업들도 나오는데 이런 5개 통신 장비 기업들에 대한 게 제재인데 그러니까 화웨이 중심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고 우리 예전에 중앙 TV에서도 제가 이제 종목 소개할 때도 하이크 비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뭐 하이크 비전이나 다화나 CCTV 안면 인식에서 중국에서 뭐 대단한 회사들이죠. 근데 하이테라 같은 기업 같은 거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이테라도 이 사설 네트워크 통신 분야에서 매우 큰 기업입니다. 이미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이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 공공안전 시스템에도 이 중국 하이테라 이 비즈니스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런던 경찰청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고 뭐 우리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요르단 이런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전을 막아야 된다는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결국 빅데이터가 있어야지만 AI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데이터 확보, 인공지능 분야의 중국의 이런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국 안보도 있지만 이런 것도 분명히 속내는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정부 입장에서 나는 쟤네 나라 기업들 크는 걸 못 보겠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나오는 건 이제 인권과 안보 피행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계속 말씀드린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제재를 하면 유럽이 동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은 동참을 안 하고 유럽은 지금 뭐 큰 총론에서는 뭐 인권, 민주, 뭐 보편적 가치를 하지만 강론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게 너무나 긴밀하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가 다르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분을 지금 인권, 민주 이런 것들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예. 좋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그 속내, 그 속뜻을 계속 해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파악하면서 어떤 시장 영향력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예전에 저와 함께 하실 때도 항상 중국 주식 그 팁을 얘기해 주셨는데 팁이 얼마나 많길래 아직도 하고 예, 계시더라고요.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그 20번째. 오늘의 팁은 뭘지 그러면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국 주식 팁은 백마주를 아시나요인데 백마주가 뭡니까? 영노 앵커님 백마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노 앵커님은. 근데 많은 분들이 투자자 입장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 코너가 세상에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니까 좀 알아야 될 개념부터 잡아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잡은 중국 주식 팁은 이 백마주입니다. 이미지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백마주로 나타나는 사파 이미지 중국에서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 백마주라는 게 결국은 나오죠.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옆에 지금 한자가 보면 짱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량주, 실적 호전주를 이제 중국에서는 백마주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되는 개념은
흑마주가 흑마주.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백마주란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쉽게 보면 야 중국 백마주가 요즘 뭐가 있어라고 모르신 분 투자를 하실 때도, 왜냐하면 중국 내에 있는 애널들이나 증권사들이 이 백마주를 주기적으로 매년마다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마주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량주, 실적 호전주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지만, 좀 더 이제 그 보면 정리를 좀 해보면 중국 내에서 어떤 종목을 백마주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일단은 뭐 실적이 훌륭한 주식 뭐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가 이미 공개된 주식이어야 될 거고, 좀 비교적 회사에 숨겨진 돌발 악재가 좀 없는 네. 기업들,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뭐 불법 거래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 실적이 우수하고 고성장, 낮은 리스크, 그죠? 이런 갖추고 있고, 높은 투자 가치, 이런 종목들을 이제 정의를 할 때 백마주라고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죠. 지금 여기 이제 보이다시피. 예. 근데 일반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백마주 이야기할 때 뭐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점적 지배력과 뭐 수익성을 보유한 뭐 기업이다, 혹은 뭐 경기 변동성을 타지 않는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백마주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조금은 너무 좀 당연한 말 같고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말로 하면 성장성이 확보된 가치주라는 가치주. 건데, 아 이거는 그러면 좋은 기업은 다라는 그렇지. 거니까. 그래서 백마주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 기본적 룰 같은 게 중국에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예. 수치화시킨 것들 예. 나름의. 그러다 주당 수익이 0.25 유안 이상이어야 되고, 주당 자산 가치가 마지노선 최저선이 3 유안이어야 되고, 자기 자본 수익 이익률 ROE가 30% 이상, 평균 주가 수익률 40배 이상, 그다음에 주요 핵심 사업 영역 수입 증가율이 30% 이상 나는 기업들, 네.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편적 기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백마주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게 백마주구나, 우량주, 실적 호전주. 근데 나름의 보편적 기준, 룰 같은 게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컨셉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기준하에서 백마주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백마주 뭐 중국에서 지금 시총 제일 높은 거 다 백마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웃타이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매년마다 혹은 시기마다 또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 중국의 증시 전문가들이 뽑는 백마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 중국에 있는 증시 전문가들이 뽑은 올해 10대 백마주가 네.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지금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서 가져왔는데요. 한 10대 정도 되는데, 이 지금 한 10개 종목 중에서 이미 우리 차이나 TV에서 한 5개 이상, 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4개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항발동력도 했고요. 우리가 1위 시력도 제가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하이크비전, 오늘 나왔던 하이크비전. 네. 그다음에 아이플라이크도 했었고, 이건 영롱 앵커님하고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까? 예, 기억 안 나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그죠. 원래 이제 윤기실리콘도 안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윤기실리콘 한번 또 태양광, 오늘 원래 윤기실리콘도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지금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배터리, 그죠? CATL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1위를 꼽고 있고, 윤기실리콘, 태양광이죠. 그다음에 의료, 마이루이 의료 있죠. 옆에는 종목 코드를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우리 종목 코드만 보면 이게 상하인지 선전이 다 안다라고 다 배웠지 않습니까? 네. 기억하시죠? 예, 그 개념은 이해합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쳐 주신 그거여서. 하이크비전, 아이플라이텍, 그래서 그다음 터루이더 뭐 다 있는데, 그다음에 뭐 전기차 관련주, 백신 관련주, 레이저 장비, 유제품, 1위 실업은 제가 유제품에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던 네. 종목입니다. 항발 동력도 제가 초창기 때 차이나 TV 제가 했던 기업, 그래서 항공기 엔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제가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가장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하다. 예. 그래서 10대 백마주를 오늘 보여드리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공산당이 바라보는 14호 규격과 부합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이윤이 10억 유안 이상,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한 1,768억 원 정도 되는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업종의 대부분 다 탑하는 기업이 1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대표 펀드사에서도 대충 이런 기업들을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시청자들이 오늘 10대 백마주 한번 의미 있게 보시고, 우리 차이나 TV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예. 종목들이 많고 또 앞으로 언급이 안 된 5개 기업도 아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제가 또 한번 융기실리콘 하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10대 백마주 업종들만 봤을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마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대형 우량주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성장주와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보편적 기준 얘기했을 때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걸러지는 종목들이 더 많겠더라고요. 방금 전에 올해 전문가들이 뽑은 10대 백마주도 한번 정리를 싹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캡처도 해놓으시고 전략에도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팁을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의 기업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다운앵커가 소개를 비교를 안 해주시네요. 예, 휴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이제 그 회천기술이라는 기업을 소개할 텐데요. 이것도 이제 매우 성장성이 뛰어나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주가 수익률이 좀 지금은 대비 한 20% 이상 3% 높게 보는 기업입니다. 예. 국내에서는 뭐 이게 선전 이노벤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녹색창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는데 일단 그 녹색창에서는 회천 기술을 하면 나올 겁니다. 나올 네. 거고요. 선전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회사가 이제 컨버터 중국에서 그다음에 서버가 아니라 서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1위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강통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개를 할 텐데 의미가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003년도에 선전에 설립이 돼 있고 제가 이 시업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죠. 이노벤스 영문으로 보면 이제 이노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노벤스란 영문이 보이시죠? 회사 예. 보이고 옆에 분이 CEO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식링이라는 CEO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이제 허베이성에 있는 옌산대학이란 무선통신과를 나오고 그러니까 화웨이에도 근무를 했고 또 미국 에머슨에서 고위 관리직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나와서 2003년도에 나와서 창업을 한 게 바로 이 회사인데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선전 창업반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 회사의 간 장점은 이제 컨버터라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서버 이런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컨버터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변환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있는 거고 이 1위 기업이고, 그다음 서버 같은 경우도 우리 전기차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서버 모터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컨버터와 서버의 부분에서의 넘버원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로봇 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져서 또 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오늘 회천기술이라는 기업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의 기업 회천기술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은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화면 통해서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3대 핵심 사업 영역 집중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회천기술이 뭘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냐, 영업이익이 높냐라고 이제 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회천기술의 5대 사업 영역을 보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정리해 왔는데 지금 나오죠. 산업 자동화 시스템 부분들이 있죠. 있고, 다음 두 번째가 산업용 로봇,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 지하철, 경전철 이런 철로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회천 기술에 가장 많은 이윤을 차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버터, 인버터도 이제 전력 변환 장치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서버,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특히 이제 컨버터 부분에서 전체 제품별 매출 비중이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 자동화 시스템인데. 산업 로봇도 지금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서버 모터 같은 경우는 15.5%. 그러니까 이제 전부 컨버터나 서버 모터 종류가 이제 한 55%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이 5개 영역 중에 일단 3대 영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지하철, 경전철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회사가 이제 해천기술이 이제 이 장수성에 있는
이제 경의 궤도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천에 지하철 관련된 설비를 만든 회사에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 레일 교통 사업을 본격화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칭다오, 산동성엔 칭다오도 아시죠? 그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조 같은 이것도 다 이제 수주를 해서 확장을 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5대 산업 부분인데 여기도 좀 제가 제품별 비중도 제가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참고를 해보십시오. 컨버터, 서버모터류 이거 제품별이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핵심 산업 영역이 뭐냐면 이 5가지 지금 현재는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가장 핵심으로 있고 지금 대부분의 말씀 이해하시는 분은 회천 기술하면 컨버터, 인버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 성장 비중이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좀 바뀌고 있죠. 신에너지 자동차, 우리가 전기차,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철로 교통 이 5개 중에 이 3개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뭐 영역 비중도 지금은 산업 자동화가 크지만 지금 신에너지, 산업용 로봇, 궤도 교통 분야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CEO 주시밍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성장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영역 비중 확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전기차 사업 부분의 핵심 기업으로서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될 이 부품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 인버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이 회천 기술의 성장은 같이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뭐 투자하실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5대 사업 영역 가운데서도 3대 핵심 전략을 꼽아주셨는데요. 전기차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철로 교통에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더 노리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포인트이자 키워드로 꼽아주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목표가 94위안과 R&D 역량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목표가 94위.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회천기술 1년 주가 추이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예. 7월 15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한 75위안 정도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꾸준히 지금 뭐 좀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하고 있고 2020년 작년 영업이익이 지금 한 115위안 그러니까 약 한 2조 정도를 했어요. 작년 기준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도 56% 증가를 했고요. 의미가 있는 주주 배당 규모도 한 21억 위안, 그러니까 한 3,700억 정도를 했죠. 이 주주 배당금도 이것도 2019년 전년 대비 한 120% 정도 증가한 겁니다. 예. 1분기만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한 34억 위안 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20% 증가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94위안은 6월 3일자, 그다음 7월 1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증권사들이 여러 이제 애널드 분석 자료를 제가 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보면서 이제 회천 기술을 보면서 이제 목표가 이제 하반기 한 10월 목표가를 이제 94위안을 거의 동일한 목소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75위안 정도에서 하반기 부분 94위안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최근에 이제 그렇다 보니 회천 기술의 최근 주식 계좌 수 증가가 추이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지금 7월 12일자 지금 자료만까지만 끊어서 보면 지금 이제 한 주식 계좌 수가 지금 9만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 대비 얼마 뭐 한 달도 안 된 그래서 그 사이에 한 2만 1,000개 이상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 30% 이상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업종에 회천 기술이 있는 업종, 그러니까 우리 전기, 설비, 이 상장 기업들, 다른 업종들 평균 주식 계좌 수를 한번 나눠 보면요, 지금 한 4만 3천 개 되는데 회천 기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 계좌 수 증가하는 추이를 그냥 그래프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다라고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R&D 부분에서는 회천 기술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러니까 이 선전에 있으니까 선전에도 당연히 뭐 R&D 제조 공장이 있지만 수조에란 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R&D 센터, 그러니까 서버라든지 그다음 인버터 관련돼 있고 독일 뭐 슈투트가르트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하게 좀 하고 있는 것들이죠. 한국도 지금 지사가 있습니다. 판매 부분에서도. 예. 그래서 어쨌든 매년 매출의 한 10% 이상을 지금 이제 R&D 투자를 하고 있고, 직원이 한 13,000명 정도 되고, 지금 해외사 본사는 홍콩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고, 뭐 인도, 동남아, 터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방향성은 이런 데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버터라든지 컨버터, 서버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제가 오늘 포인트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실적의 성장세는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매력 가능성도 잠깐 짚어주셨고 R&D 쪽으로도 역시 성장성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회천 기술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뭘로 선정하셨을지. 세 번째는 스카라 로봇 1위 기업 등극이라고 하는데요. 스카라 로봇이 언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스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1위 등극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그 속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이 스카라 로봇을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스카라 로봇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일단 그러니까 좀 지정 선택된 면에 수능성을 갖게 하려고 두 개 평평한 회전 관절이 있는 네. 로봇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우리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이제 예. 저런 게 그러니까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스카라 로봇이라 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스카라 로봇을 다 만듭니다. 소위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 있는 공장 자동화에서 자동화에서 가는 예. 스카라 로봇인데 지금 이제 이 스카라 로봇이 이제 이 성적이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스카라 로봇인데 이 1위 기업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이 스카라 로봇 판매량 순위를 이제 한번 보면 회천 기술이 지금 보다시피 작년에 중국 스카라 로봇 판매량이 한 6,300대 정도 됩니다. 예. 이것도 전년 대비 35% 증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코로나 심할 때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못 하니까 이제 생산량이 이제 못 하겠죠.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분위기도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 제조 이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나고 있고 미중 간 이슈도 산업용 로봇 인프라 확대에 또 기여를 했죠. 이제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스카라 로봇의 양적, 질적 성장도 커지고 있다는 것은 다 좀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을 보면 중국이 이제 옛날 대비 잘 만들고 있다는 건 시장의 이제 반응인데 수입산, 그러니까 수입산이라면 중국에도 수입산이 이제 많은데 글로벌하게 이 스카라 로봇을 이끌고 있는 좀 기업들이 이제 앱슨, 야마하, 뭐 미쓰비시, 히타치, 뭐 덴소 이런 브랜드들이군요. 예.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평가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2025년 그러니까 국산화 이 스카라 로봇의 한 75% 정도를 지금 국산화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020년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판매량 순위를 봤는데 원래는 이 델타라는 기업이 많이 알려진 기업이거든요. 네. 이 델타하고 있는데 이 델타가 1위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시죠? 회천 기술이 델타를 넘어서고 델타는 전문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걸 추월하고 1위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판매량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8개 보시면 중국의 스카라 로봇들을 만드는 이 8개 핵심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또 종목을 또 연상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진입한 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회천 기술이 지금 1위로 등극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로 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로봇 생산량을 좀 간단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 제조 산업이 중국 스마트 제조 산업이 계속 확단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 아마 한 450조 규모 이상으로 좀 될 것 같고요. 예. 로봇 산업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입니다. 10대 전략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인데 좀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로봇 시장 규모도 지금 제가 마지막 표를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요.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인데 지금 이게 세계 국제 로봇 협회에서 중국 자료가 아니고요. 예. 국제 로봇 협회에서 만든 중국의 산업 로봇 시장의 성장 지금 추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로봇 산업 부분에서 커져갈 것이고 지금 회천 기술이 그냥 우리가 산업용 그냥 자동화 시스템은 있지만 그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지 않으면 이 회천 기술의 성장성을 보이지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안으로 들어가서 스카라 로봇,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자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이 뭐 가파르게 확장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뭐 공장 자동화나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보다 오히려 판매량 순위가 더 위에 올라가면서 1위에 등극했다라는 그 의미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회천기 기술의 뭐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것도 한번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보다는 뭐 전반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이라고 뭐 지금 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여러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부분의 성장 추세와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비아디라든지 전기차 그런 완성차에만 보시지 마시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비례되는 이런 기업들을 보시는데 그 중에 중심에 해천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해천 기술은 관심 있게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3대 영역으로 또 확산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또 우리 코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천 기술에 대해서 참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 설명 들어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